인사이트를 얻는 책이요. 1분만 시간을 줘. 저 사실 기대 중이에요. 있는 거가 없는 거가. 띠리리. 아직 절찬이 판매매 중입니다. 네. 솔직히 말하잖아요. 제가 30대 후반까지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계속 해왔단 말이야. 이달의 책.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야. 그때 이후로 많이 안 봤던 것 같아. 지금은 책을 읽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썼을 경우에는 극도로 필요하고, 그래서 길게 책을 읽는 게 지금은 힘들어졌어요. 요새는 영상 매체에서 너무 깊이 있는 곳까지도 다뤄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더 영상의 매체에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크게 불만은 없어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책만이 지식의 보고고 다른 미디어나 매체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는 없을 거야. 거의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책이 가장 우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매체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TV를 통해서 보거나 이런 것보다 책을 통해서 봤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콘텐츠별로 다 달라. 모든 상황에서 책이 우월한 게 아니고, 어떤 콘텐츠는 책이 더 우월하고, 어떤 콘텐츠는 영상이 더 우월하고, 어떤 콘텐츠는 음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상에 비해서 사진이 더 뛰어난 것도 있거든. 사진을 모아서 돌리면 그게 영상이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컷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 결국은 얘는 표현 수단인 거야. 콘텐츠의 본질이 중요한 거지,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어떤 콘텐츠는 달라. 일반적으로 영상 콘텐츠는 훨씬 많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지. 화면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소리까지.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보를 접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줘. 실제 상황에서 누군가 싸워. 그럼 그걸 뭘로 봐?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지. 영상에서 똑같이 그 싸우는 장면을 재현하잖아. 영상 콘텐츠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재현에 있고, 이 재현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편하다. 반대로 영상 매체에 단점이 있어. 엄청난 약점이 있어. 현상을 재현해도 드러나지 않는 거. 화자의 마음인 거야. 싸우고 있는 사람 A와 B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 책은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있어. 책이라는 표현 수단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난 1인칭 시점이라고 생각해. 애시당초에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책이라는 매체가 아직도 필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수단이 뭔지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어떠한 폼을 빌리느냐, 형식을 빌리느냐가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고, 반대로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어울리는 폼들이 각자 다 다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추천을 해준다면 인생에서 의미가 있었던 책 몇 권을 얘기해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읽어봤을 책인데, 중고서적을 되게 많이 판매하는 중고서점들이 많이 있는 배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인천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그냥 뭉탱이로 가져오는데, 거기에 소녀 가로등이라는 단편이 있었거든. 지금 내가 네이버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소녀가 있어. 한 4, 5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당시에 방공 훈련이나 교육이 되게 철저하던 시기야. 어떤 수상한 남자를 발견한 거야. 이런 사람이 간첩이에요 라고 했었던 행동이나 인상착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거야. 이 수상한 남자를 경찰에 신고를 했어. 간첩이라고 경찰에 붙잡혀 갔어.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살았던 자기 친구네 외삼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나오지 않아. 근데 이 외삼촌이 잡혀가면서 자기 친구의 엄마가 막 쓰러지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얘는 학교에서 되게 큰 표창을 받아. 그걸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읽었단 말이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었어. 미스테리 스릴러물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 뒤에 단편에 대한 해설이 그때 실려 있었단 말이야. 어떤 문학평론가가 한국전쟁 이후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황폐화된 전쟁 참혹사의 일환이라는 거야. 전쟁이 얼마나 인간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고발하려는 그 후기를 읽고, 보이는 내용이 다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에는 한국전쟁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 글을 쓴다는 게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단 한 번도 컨텐츠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이 표현하는 주제가 전달될 수도 있구나. 어렸을 때 그 해설을 보고, 문학평론을 보고 이런 거구나. 신기했어. 텍스트를 읽을 때, 뉴스를 읽을 때,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을 읽을 때 의도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인물을 배치를 했고,
이 인물이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대사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1인칭 시점에서는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사실에선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3인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타자화에서 묘사가 되고 사건만 벌어지는데 이 사건들을 조합함으로써 이 안에 어떠한 숨은 의도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채는 재미가 있고,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의미스톤 체카니까는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 카프카의 변신. 이게 사건이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이해가 가는 게 있고 이 상황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나는 벌레가 되었다. 그런 책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거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발견하려고 꼭 노력하지 않으셔도 이거 진짜 괴상하다.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삶에 경험의 지평을 되게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니까. 괴상하면 괴상한 대로 욕하시면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어릴 때 읽고 되게 충격받았어. 뭐야 이게.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만화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작품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유시진의 쿨핫을 뽑겠습니다. 특히 그 작품을 뽑은 이유는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뜨시다가 말았어. 연재하던 잡지가 없어지고 이후 2편 정도는 어디를 통해서 쓰시긴 했는데, 저기 유시진 작가님 혹시 안녕하신지요? 쿨핫을 재밌게 보던 고등학교 유정수가 사업가가 되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이후 단편을 제 돈으로 내드릴 테니 제발 후속편을 써주시면 완결까지 꼭 보고 싶습니다. 후원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입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딱 2개. 스타크래프트2 중계랑 우리 스타크래프트2 아무도 안 봐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 2번째가 유시진 작가님 후원해드려서 쿨핫 완결짓게 만드는 거. 쿨핫 한 줄만 얘기하면 고등학교 미술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 어떤 소녀와의 이야기. 고등학교 3학년인 권재련이라는 여학생과 주인공의 이루리, 대학생인 이루다 오빠와 둘 사이 이야기. 람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또 그 람이라는 친구와 재휘라는 모든 인물이 다 서로 얽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알고 보니까 둘이 배다른 형제고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아니고 미술부에서 당연히 얽힐 수 있는 관계 정도로 얽혀 있는데 그 안에 진짜로 복잡 미묘한 심리와 감정의 변화와 관통하는 어떤 서술들이 정말로 위대한 문학작품 못지않아. 그 컨텐츠를 표현하는 방법이 만화책이었을 뿐 노벨 만화상이 있었으면 유시진 작가님이 수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만화입니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7권 써주세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꼭 책이 필요한가? 책이 꼭 아니더라도 요새 가장 지식의 보고 어딥니까? 유튜브. 네. 사랑해요 유튜브. 좋은 영상이 너무 많아. 이분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필요할 때가 있어. 자, 유튜브로 영상을 봤을 때 제일 좋은 영상이 뭔지 알아? 결국은 이 지식의 내용, 우리가 이 알고자 하는 이 근원 지식이 오리지널이 문제야. 유튜브가 오리지널이면 그럼 유튜브를 봐야지. 인류가 쌓은 그 수많은 지식들 중에 정말 최근에 몇 년의 것들 제외한 그 이전의 모든 고전들은 다 원본이 뭐야? 책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2차 창작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언젠간 나는 영화로 나온 것도 기대하고 그 영화를 박찬욱 감독이 찍어주기를 너무 기대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지금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우리가 읽으려면 책밖에 없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무 많은 창작물들이 생겨서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됐더라도 박경리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을 느껴보고 싶지 않아? 유정수 감이 잃었나? 이번 거는 공감 안 되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대무호, 우리가 정말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분들이 나에게 말하듯이 자기가 쓴 그 글을 그대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들 거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드실 땐 반드시 책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문장이 난해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해력을 잃어버리면 독해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야. 뭐 이 얘기 들으시면 톨스토이 책을 읽는다. 원본을 그대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해석본을 읽잖아. 뭐 번역한 거 읽으면 어차피 원본 그대로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는 그거나 다른 2차 창작물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기엔 번역사들이 괜히 전문 직업이 아니야. 진짜 나라가 다른, 문화가 다른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거를 그 의미대로, 물론 가끔 번역 중에 그 영화 번역계 유명하신 분이 있어. 그쵸?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번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번역을 읽다 보면 왜 괜히 원저자 뒤에 번역가 사진이랑 프로필이랑 번역가의 글까지도 있는 게 아니야. 진짜 2차 창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원본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우리가 느낌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대단하게 이제 번역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걸 포기해버리시면 인류 역사의 99%를 포기하는 것 같아. 책을 읽는 걸 떠나서 글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당연히 읽을 수 아는 것 같겠지만은 읽어도 무슨 글인지 모르는 경우 너무 많아. 그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요즘 나오는 신간들이나 최근에 나왔던 10년 전 안쪽에 있는 책들 중에서 사회교양서적 책을 읽고 싶으시잖아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고민되시죠? 추천을 누구 걸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나 잘 안 맞네. 그리고 추천하는 큐레이팅의 또 안목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100% 신뢰하는 큐레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유정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영상을 보면 돼.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그분의 큐레이팅이 너무 훌륭해. 분야를 망라하고 정말로 인사이트가 있는 책들을 너무 잘 추천을 해주신다. 절대 가짜는 추천 안 하신다. 너무 좋은데 그분의 딱 유일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뭔지 알아? 책 리뷰를 너무 잘해서 책을 읽지 않아도 돼. 그분 얘기 1시간 듣고 나면 책 다 읽은 것 같아.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언더스탠딩에 가시면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머릿말만 보고 우리가 좋은 책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큐레이터를 잘 만나면 미술도 마찬가지거든.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를 미술은 책과 달라서 한눈에 보면 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내가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작품인지 아닌지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미술품 사실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좋은 큐레이터를 만나는 거야. 내 성향과 내가 좋아할 만한 거를 마치 잘 맞는 소믈리에를 만나잖아. 그 와인샵밖에 못 다녀. 왠 줄 알아? 와인은 따서 줬는데 나한테 안 맞는다고 물릴 수 있어 없어. 정말로 그건 독한 사람이고 웬만하면 이러면서 마셔야 되거든. 근데 한 병에 뭐 싼 거는 1, 2만 원, 뭐 3, 4만 원 하겠지만 근데 비싼 건 몇십만 원인데 정말 어렵다고. 근데 좋은 소믈리에를 만나면 내 취향을 나보다도 더 통찰력 있게 딱 보시고 거기에 맞는 와인들을 딱 셀렉을 해주시거든. 그래서 좋은 큐레이터 만나시길 바랍니다. 끝!